영훈아, 우리 미팅 가자. 아니, 현아야, 뜬금없이 뭐야? 대학 졸업하고 반년 만에 연락해서 갑자기 미팅이라니? 그리고 내가 너랑 그럴 사이는 아니지 않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너 부르기 싫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안 가도 그만이잖아. 안녕. 야, 잠깐만. 끝까지 좀 들어봐. 왜 그렇게 쿨한 척을 해? 솔직하게 거지라서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확실하게 말하면 되잖아. 그럼 나도 바로 납득할 거고. 아, 그러셔요? 근데 너 뭐 남자친구 5명인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미팅은 무슨. 걔네들은 노잼이라서 다 차버렸어. 지금은 또다시 괜찮아 보이는 남자들을 찾는 중이야. 가랑이 헐렁한 건 여전하구나. 돈 없는 네가 뭘 알겠니? 나 같은 사장님 아빠를 둔 여자는 많은 남자들을 거느려야 매력이 올라가는 거란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미팅에 나오는 남자들 스펙 장난 아니야. 중견기업 사장 아들이나 IT기업 사장, 의사 등등. 그래서 나 같은 사장 딸 정도로 급이 맞는 여자가 나가야 되는 건데 참석하기로 했던 여자 2명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어. 그래서 나를 땜빵으로 들러리 세우려고 한 거구나? 아니, 영훈아, 들러리라니. 먼저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센스 좀 봐? 뭐 몰랐다고 해도 나 같은 상류층 인간이랑 나란히 서는 순간 돈 없는 네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말이야. 아, 네. 제가 볼 때는 온갖 명품을 온몸에 덕지덕지 떡칠을 하는 현아씨 센스를 잘 이해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어머, 우리 아빠가 사장인데 이 정도는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낄 자리는 아니네. 그럼 이만.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도 없는 네 입장에서는 한 끼분의 외식비라도 아낄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잖아. 어차피 참가비 내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뭐. 어머? 고작 5만 원인데? 아이고, 큰일이네 그거. 아, 진짜 너 같은 서민층한테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라도 그러네? 됐네요. 야, 내가 이렇게 직접 불러주고 있잖아. 아, 잠깐만 있어봐. 어? 아까 여자 2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지? 맞아. 다른 1명은 정해졌어? 아니, 이제부터 찾아야지 뭐. 그런 말이야. 내 친구도 같이 참석해도 된다고 하면 갈게. 그래? 그 친구는 뭐라고 하는 친구인데? 미래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애야. 외국? 미래는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했어. 아, 해외 생활 경험자라 나름 스펙은 있네. 나랑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고 나름 절친이라고 할 수 있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나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에?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 굳이 자기 일까지 해? 그야 당연히 사회인인데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야 하지 않겠어? 아, 즉 미래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란 소리구나? 미래가 미팅 장소가 어디냐는데? 역 앞에 있는 얼마 전에 생긴 분위기 좋은 술집이야. 아, 거기구나. 미래가 거기는 가본 적 없어서 가보고 싶대. 가본 적 없대? 미팅 같은 것도 가본 적 없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던데 어때? 어머, 그래?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술집 한 번을 못 갈 정도로 어렵게 사는구나? 아니, 미래는 못 살지 않아. 뭐 내가 가자고 해주지 않으면 미팅에도 못 갈 정도로 없이 사는 친구라면 불쌍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시켜준다 생각하고 참가하게 해줄게.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그래. 그럼 일정은 다시 연락해줄게. 미팅이 끝난 후. 미래씨, 아까는 고마웠어. 아, 현아씨 맞으시죠? 저야말로 오늘 감사했어요. 미팅은 즐거웠고? 네, 엄청요. 좀처럼 경험하지 못할 만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에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뭐 내가 사장 딸이라 하이스펙인 남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현아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남자분들이랑 술을 마셔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 미팅 자리에서 엄청 조용하길래 혹시나 싶긴 했는데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나봐? 네, 맞아요. 인생 경험이 참 적었구나 싶더라고요. 현아씨는 남자분들 만날 기회가 많으신가요? 뭐 그렇지. 항상 남자친구는 적어도 3명 이상씩은 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난 너무 인기가 많아서 탈이야. 가랑이가 헐렁하신 분이신가 봐요. 뭐? 저는 아버지가 주최하는 파티에 따라가는 일은 있긴 해요. 주최? 파티?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 거래처분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 때가 있거든요. 어? 미래씨 아빠도 사장님이었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조부님은 화재그룹의 총수시고 아버지는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뭐? 화재그룹이라니 그 유명 재벌그룹?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가벼운 분위기에서 남자분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 한 얘기는 뭐였어? 네? 어떤 이야기요? 가랑이가 뭐 어쨌다고? 죄송해요. 그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혹시 말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미팅 중에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웠을 때 현아 씨랑 영은 씨 외의 여자분들도 나중에 따라오셨는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아 씨가 가랑이가 헐겁다는 건 남자한테 인기가 많다는 증거라는 견해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뭐? 맞아요. 전 그 가랑이가 헐겁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현아 씨는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서 탈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고민 상담이라도 해드릴까 해서요. 아니, 뭔데? 부끄럽긴 하지만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혹시 속옷이나 하이 사이즈가 몸 라인에 딱 맞지 않거나 해서 고민이신 건가요? 저희 그룹 산하에 의류랑 속옷 전문 브랜드가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현아 씨에게 그 브랜드 샵을 소개해드릴게요. 뭐라고? 몸 사이즈를 기가 막히게 잘 재는 직원도 있어서 저도 속옷이나 옷을 살 때 종종 이용하곤 해요. 남자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고생이시라면 남자가 좋아할 만한 것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아 씨에게 어울리는 딱 맞는 사이즈로 주문할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게다가 개개인의 이미지에 맞춰서 코디도 해주거든요. 현아 씨라면 분명 화려한 이미지로 됐어. 네? 아니야, 그냥 됐어. 그런가요? 그럼 이만. 네, 그럼 실례할게요. 현아와 영은의 대화. 야, 영은아, 그 미래라고 하는 애 대체 뭐야? 뭐야? 미팅 끝났으면 부지런히 거기서 만난 남자랑 연락해야지. 웬일로 나한테 연락을? 아니, 나는 미래씨 집이 그 대기업 집안인 거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미팅에서 자기소개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구나. 왜 그런 사람이랑 너 같은 거지가 서로 친구인 건데? 말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같은 회사 동료라고. 그래, 그거 이상하잖아. 뭐가? 아빠가 대기업 사장인데 왜 굳이 일을 하는 건데? 심지어 자기 아빠랑은 전혀 관계없는 회사잖아. 사장 딸이라고 일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 특히 미래는 나중에 회사를 이어받으려는데 회사원으로 일해보는 경험도 필요하지 않겠어? 뭐? 회사를 이어받는다니? 걔가 좀 어리버리해 보여도 알고 보면 대단한 애야.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10개 국어나 할 줄 알아. 10개 국어? 주식 투자도 엄청 잘해서 트레이딩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나 봐. 천재라는 말은 딱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알다시피 좀 너무 순수하지? 세상 사람들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걱정이 되셨는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경험도 필요할 거라고 하셔서 우리 아빠 회사에 입사했어. 에? 아니, 잠깐만. 왜? 네 아버지 회사? 응, 미래네 회사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러고 보니까 너랑 같은 성을 쓰는 하청업자가 있던데? 하청? 너 엄청 특이한 성이잖아. 그래도 설마 니네랑 연관 있는 회사거나 하지는 않겠지? 뭐 그건 됐고 미래랑 서로 알게 돼서 다행이네. 왜? 아니, 왜 항상 너랑 급이 맞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잖아. 그래서 너한테 미래를 소개하길 참 잘했다 싶어서. 그러게. 그럼 난 이제 바빠서 좀 가볼게. 응, 오늘 고마웠어. 그 후 미래의 명예를 위해 말해두는 거지만 그녀에게 전혀 악의는 없습니다. 미팅에 오라고 했을 때는 마침 미래랑 같이 있을 때였는데 눈을 반짝이며 흥미를 보이길래 사회 경험도 해볼 겸 제가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가랑이가 어쩌고 했던 건 나중에 제가 그 뜻을 알려주니 당황을 금치 못하더군요. 현아에게 잘못했다고 사과 연락을 하려고 하길래 걔한테는 오히려 잘 됐어. 걔는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현아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데 며칠 전에 하청업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딱 현아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받는 걸 보니 어쩌면 아버지 회사에 격리로 일하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아이는 아직 없지만 남편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에야 아빠와 간신히 화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매번 돈으로 무시하고 기어오르던 손아래 똥서를 혼쭐내 준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야, 오늘 재수씨 봤는데 완전 성격 장난 없더라. 진용이 걔는 가만 보면 기센 여자들만 만나고 다닌다니까? 어떻게 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지 남편 머리를 때릴 수가 있지?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전에 나한테도 은근슬쩍 반말하고 맘먹으려 들었다고 말했잖아. 그때는 내가 말해도 안 믿더니 당신 이제는 좀 믿어져? 나야 그때는 재수씨 성격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알면 알수록 어째 기운이 싸하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상견례 때 너 어떻게든 뜯어말렸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을 뭐 어쩌겠어. 그래도 서방님이 온순한 사람이니 같이 지내다 보면 좀 유해지겠지. 그리고 서방님 돈 잘 버셔서 경제권도 서방님이 다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그러겠어? 그래야 할 텐데 진짜 걱정이다. 아, 당신도 그거 봤었지? 엄마 아빠한테 머리 때린 거, 목이 붙어서 잡아준 거라고 둘러댄 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하는데 기막히지 않아? 지 입으로 학창시절 때 침 좀 뱉고 놀았었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앞으로 엮이지도 말고 선 넘는다 싶으면 괜히 봐주지 마. 그런 타입들 한번 봐주면 슬금슬금 선 넘으면서 정도 모르고 기어오르니까.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모임에서 식사 도중에 서방님과 티격태격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 앞에서 머리통까지 때리던 손아래 동서.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니 서방님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순탄치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괴로운 것은 서방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1살 차이 나는 제게도 틱틱 반말을 해대고 선을 넘으려 했죠.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서 놀고 있는 중? 여자들끼리 뭉쳐서 술이나 한 잔? 아니, 나 집에 들릴 일이 있어서 많이 바빠. 에이, 그래도 잠깐 시간은 뺄 수 있을 텐데. 결혼해서 경력 단절된 공통분모로다가 한번 얘기나 해보지. 아님, 뭐 공부 좀 하고 사회 경험 많다고 사람 무시하는 건가? 동서, 나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야. 그런데 전에도 그렇고 말할 때마다 슬쩍슬쩍 반말하는 거 좀 많이 불편하네. 아, 그러셨어요? 제가 원래 친한 사람일수록 편하게 대하다 보니 엄마랑 아빠한테도 말을 편하게 하거든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내 나름대로 바빠서 그래. 앞으로 부르고 싶은 일 있으면 이렇게 당일 약속 잡지 말고 미리 말을 해줘. 그래야 일정을 보고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지. 안 그래? 오, 우리 형님 진짜 기가 세시네. 저도 어디 가서 한가락하는 편인데 어쩜 이렇게 할 말을 따박따박 다 하실까? 당연한 말 하는 건데 기 세고 자시고 할 거 있나? 우리 서로 기본적인 것만 잘하자고. 네, 우리 형님 무서워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네. 아차차, 그렇게 해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당시 바쁘다고 했었던 것은 단지 동서를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내정해줬던 약혼남이 있었는데 이게 싫었던 제가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 아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진 상황이었거든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님이었던 아빠는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그 뜻을 따르지 않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죠. 예, 오늘은 찾아오면 안 될 것 같다. 네 아빠 몸도 그렇고 기분도 많이 안 좋아져서 그래. 너 방문해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 보니까 화가 안 풀릴 것 같아. 그이랑 나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셔? 이미 결혼까지 한마당인데 대체 언제까지 반대를 하시려고 그러시냐 정말. 나도 속상하지만 어쩌겠니? 너나 네 아빠나 서로 고집투성이인걸. 그래도 너가 몇 번 접어주고
이렇게 찾아줘서 한시름 놓았었는데 또 이러니 나도 심란하다. 뭐, 나 갑자기 더 보기 싫어지신 이유라도 있고? 평소에는 싫은 척해도 오면 내심 좋아하시더니. 네 아빠 옛날 사람이라 사업은 남자가 꼭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잖니. 요즘 따라 몸이 안 좋아지니까 초조해져서 더 그러나 보다. 아빠도 참 이해 안 가는 사람이야. 나 대학이며 유학이며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다 보내놓으시더니. 사업은 남자가 무조건 물려받아야 한다면서 반대하시는 게 참 납득이 안 간다. 네 아빠 속을 누가 알겠니? 하여튼 너는 오늘 찾아오지 마라. 아니, 당분간은 집 찾아오고 괜히 그럴 필요 없다. 괜히 와서 서로 얼굴 붉히고 스트레스만 받지.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고 예,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손주나 볼 생각을 해. 네 아빠 그래도 애들 좋아하잖니. 너나 김서방이 애 가지면 그때는 뭐 반대고 뭐고 그 고집쟁이도 인정하겠지. 결혼도 인정 안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다. 그 문제는 나랑 김서방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 아빠의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던 저는 반대하는 남편과의 결혼 때문에 회사도 집안도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빠로부터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했던 상황인지라 상견례 때도 엄마만 참여를 했었고 덕분에 가족들은 아빠가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죠. 괜히 가족들이 부채감을 가질까 걱정하는 마음에 남편에게도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만도 버거운데 동서는 계속 저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형님, 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병원 가서 확인해보니까 나 애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이거 해도 괜찮은 거 맞나? 애를 가졌으면 임신하는 게 당연하지 뭘 그런 걸 묻고 있어. 어쨌거나 임신한 거 축하해. 아니, 임신한 게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괜히 임신했다가 주름 자글자글해지고 노화오고 이런 거 질색인데. 서방님 회사 다니면서 잘 나가시고 돈도 잘 버시잖아. 애 낳고 해도 관리 잘 받으면 크게 문제될 거 있겠어? 아니, 그래도 월급쟁이 형편이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지. 남의 얘기라고 말을 너무 편하게 하시네? 나는 말 편하게 한 적 없고 그런 건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잖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거참, 말을 해도 더럽게 까칠하게 하시네. 솔직히 형님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 거 아시죠? 유학인가도 다녀왔다던데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고 잘난 척하는 타입 딱 질색이거든. 나도 동서랑 별로 안 맞는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줘도 돼. 엮이고 싶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서로 주의하자. 저는 가족이라서 계속 엉겨붙고 싶은데요. 형님이 뭐라고 하시건 저는 저대로 행동할 거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마시죠? 기본만 하자는 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동서 은근히 사람 말 꼬아듣는 재주가 있다? 사람이 꼬아듣는 건지 누구 속이 꼬인 건지는 두고 볼 일이죠. 저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고작 1살 차이로 깔아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동서는 저를 적대시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모임에서도 대놓고 제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등 점점 참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족들이 좋은 말로 타일러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몇 년 정도 지나자 나중엔 반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외모 지적이나 남편의 변변찮은 수입을 지적질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형님, 저 이번에 가방 샀는데 이뻐 보이는 것 같은지 한번 봐줘요. 사람들이 애 낳고도 어쩜 이렇게 안 늙었냐고 그러는데 괜한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형님 눈엔 어떻게 보이는지 좀 들려줘 보시는 게? 나야 뭐 동서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잖아. 동서도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트집 잡고 싶은 사람이고. 오늘은 또 하고 싶은 말이 뭐길래 가방으로 운을 띄울까? 아, 1살 차이인데 나랑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지? 그냥 내가 던져주는 거 그대로 좀 받기만 하면 될 텐데. 동서가 매번 나한테 던진다는 말이 반말 아니면 자기 자랑이잖아. 그것도 아니면 내 남편 월급이나 내 외모 지적질이고.
안 그래? 에이, 그것 말고 애 못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솔직히 애 가지고도 나중 생각 안 하고 돈 쓰고 다니는 건 뭔 생각인가 싶어. 돈도 안 버는 애 엄마가 너무 막 써대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걸로 공격할 줄 알았다. 저요, 형님이 그런 소리 할까봐 좋은 회사에 취직했거든요. 제가 가방 사고 관리받는데 드는 비용들 다 제가 번 돈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 동서 취직했구나. 축하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다녔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나한테 하듯이 사람들한테 하지는 말고.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나? 차별하고 막말하는 거 사람 가리면서 하거든? 또 반말한다. 동서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아이쿠, 죄송. 제가 아주 맘에 들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했더니 자꾸 존대랑 반말이 왔다 갔다 하네? 동서가 본색까지 숨겨가면서 들어간 회사가 어딜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물어봤더니 의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 재수 씨 속도 예전처럼 마냥 편하진 않을 거야. 왜? 세상이지 안방마냥 편해 보이는 사람이 동서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 진용이 회사에서 횡령하다가 잘렸다더라. 얼마 전에 나한테 술 마시고 털어놓더라고. 세상에? 그 바른 생활 서방님이 어쩌다 횡령을 해? 왜겠어? 감당 안 되는 재수 씨 소비 때문이겠지. 하여튼 소송당해서 감옥 들어갈 뻔한 거 간신히 합의하고 지금 안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난리도 아니래. 서방님이 딱하긴 한데 동서가 더 황당하네. 그럼 지금 횡령한 돈 때문에 합의금 물어주고 집도 팔아버린 마당인데도 돈 써대고 있다는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는 서방님 벌이 여전히 괜찮은 척 사치 부리면서? 재수 씨야 뭐 포기했고 진용이 이것도 문제야. 지가 지 무덤을 왜 파냐고. 동서 성격 당신도 알잖아. 서방님이 오죽 시달렸겠어? 살면서 싸움 한 번 안 해보고 욕 한마디 못하는 성격에 동서 성격 감당이나 됐겠냐고. 그건 그런데 하여튼 당신 이 일은 절대 모르는 척하고 있어. 재수 씨도 회사 취직해서 빚 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고생하면서 정신 차리겠지.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 같던데? 무슨 회사인지 혹시 들은 얘기는 없고?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지. 단순 사무보조로 취직한 거라는데 복지며 수당은 괜찮은 편이다. 정도? 동서에 대해서 굳이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는 신경을 끄고 살았었는데요. 그런 동서가 다니는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빠가 절 불러서 회사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격리로 일에 매진 중인 동서를 보게 된 것이었죠. 그래, 회사에 네 동서가 다닌다고 세상 참 좁다 싶구나. 그럼 네 아빠한테 말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할까? 아니,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아는 사이라고 괜히 친하게 대하고 그러면 직원분들 사기 떨어지겠다. 너 말하는 거 보면 회사 물려받아도 크게 걱정은 없겠구나. 나야 생각은 있다만 아빠가 그럴 생각이 없으니 문제지. 회사 사람들은 그래도 나 오랜만에 보고 아는 척 해주니까 좋긴 하더라. 아빠가 너 오늘 회사로 부르고 별 말씀은 없으시디? 그냥 뭐 밥은 먹고 다니냐, 회사 잘리고 나서 요즘 뭐하냐 그런 거 물어봤지. 그래서 넌 뭐라고 했고 아빠 나름대로 좋아하시던데. 아빠 듣기 좋자고 말 지어낼 게 뭐 있어.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고 가끔씩 영어 공부한다 정도지. 유학 갔다 온 지 한참 됐고 사람이랑 말할 일 없어서인지 까먹을 판이라. 그래, 이 양반 고민하더니 결국 너한테 말 안 꺼냈나 보구나. 나도 괜히 의문 떨지 않고 그냥 말을 하마. 네 아빠 말이다. 너한테 회사 물려주기로 마음 먹으셨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빤 전혀 그런 기색 없던데? 아빠도 몇 번 죽다 살아나게 되니까 심경에 많이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너도 보면 알겠지만 얼굴이 아주 평온해지지 않았니? 얼굴색 좀 좋아지긴 했더라. 살도 좀 붓고. 그래서 내가 회사 사장이 된다는 게 진짜야? 나 일 그만둔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어차피 일 오래 쉬었다고 해도 그간 공부하고 배운 게 있잖니.
회사 일 밑바닥에서부터 착실히 했고 직원들이랑도 잘 교류하고 있고 이미 결정된 일이니 이제 와서 피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해. 이번에는 아빠 고집 절대 못 꺾을 거다. 아빠 건강 생각해서라도 은퇴시켜드려야지. 한번 생각은 해볼게. 남편이랑 상의도 해봐야 하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한 결과 회사를 물려받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붙여주는 사람을 통해 회사가 돌아가는 것부터 바뀐 업무의 방식이며 업계 동향 등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래도 회사의 밑에서부터 일했던 경험이며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였죠.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배우면서도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등 정신이 없는 중에도 동서는 질리지도 않고 저의 성질을 긁어댔는데요. 형님, 오늘 봤는데 이제 나이 30대인데 눈가가 너무 자글자글한 거 아니에요? 바쁘더라도 저처럼 관리 좀 받고 그러세요. 왜 또 10이야? 이제 취직했으면 한창 회사 일 배우느라 바쁠 때 아닌가? 아, 진짜 사람 참 힘들게 또 하시네. 남의 회사 생활은 뭔 참견이실까?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깔도 아주 더러우시네. 이제는 아주 막말을 편하게 하는구나. 아, 맞다. 형님 관리받고 그럴 돈 없지? 내가 본의 아니게 또 사람 속을 긁었나 보네. 미안. 돈이야 많지. 누구처럼 펑펑 써대고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아, 그러시구나. 돈이 아주 많으시구나. 아주 말싸움 한번 이겨먹으려고 초딩도 아니고 발악을 하네. 적어도 월급쟁이인 2년보다야 많지. 너 다니는 회사 사장이 나니까. 네? 지금 회사 사장이 뭐가 어쨌다고요? 오늘 날 또 이렇게 웃겨주네. 푸악. 긴 말 안 할게. 회사 홈페이지 오늘 중으로 갱신될 테니까 확인해봐. 웃기시네. 이따가 망신당할 준비나 하세요. 뭔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형님, 저기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빠가 회사 사장이라 물려받은 것뿐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둬. 형님, 그럼 우리 사이는 괜찮은 거 맞죠? 동서 설마 내가 사장 됐다고 이러는 거야? 잘린다고 해도 별로 문제될 거 없잖아. 왜 이래? 아니요. 사실 그이가 요즘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서요. 이 와중에 저까지 잘리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형님.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용서를 하고 그러겠어.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쓰고 없으면 자르고 그런 거지. 근데 격리면 돈 관리 업무를 해야 하는데 동서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공 하나 누락해도 큰일 나는 일인데 동서 나한테 평소 반말하는 거 보면 뭐 빼먹는 게 아주 습관인 사람 같아서 걱정이야. 형님, 제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요. 나 가족이라고 더 챙겨주고 원한 있다고 더 막대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앞으로 잘하는지 아닌지 지켜볼 테니까 회사 일 잘하라고. 네, 형님. 저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세요. 형님이 지지라면 짓기까지 할게요. 헛소리 그만하고 앞으로 소비도 형편에 맞게 하고. 내가 서방님이랑 애봐서 당장은 참는데 앞으로도 실망하는 꼴 보이면 바로 탈락이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 사장이란 걸 알게 된 동서는 가족 때문인지 성질을 죽이고 제 눈치를 보는 등 눈에 띄게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요. 이 모든 게 아빠와 화해한 덕분인 걸 생각해보면 누군가와 척을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알 것 같네요. 언젠가 동서가 진심으로 제게 사과하고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돌아보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주의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